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권 출마를 선언키로 함에 따라서 이재명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대행이 급부상하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재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호남 기반 붕괴입니다. 이재명은 역대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호남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호남에서의 비호감도도 꾸준히 3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은 호남 지역에서 60% 초반에서 7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띄워왔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내 후보 경선 때는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이 유일하게 유세에 나섰던 전남 담양 군수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패하면서 호남 약점론이 다시 부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에도 26일 호남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2박 3일간 호남에서 머물면서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경선 기간 중에 하루 이상 체류한 것은 호남이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호남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부인 김혜경 역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호남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에서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호남 권리당원들이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지역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을 경우 이재명이 호남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5일 기준으로 볼 때 호남 권리당원 투표율은 23.29%로 충청 31.62%, 영남 46.63%, 수도권 강원 제주 35.58%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텃밭인 호남에서 약점이 있는 후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본선에서 중도층 이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투표율과 성적표는 그만큼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이 흔들리면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 출신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DJ 이후 호남에서는 영남 출신 대리인을 내세워서 정권을 창출해왔죠.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을 내세워 호남 대망론을 외칠 경우 이재명을 마뜩찮게 생각하던 호남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한덕수 대행의 주요한 대선 승리 전략이기도 할 것입니다. 연대의 고리는 개헌입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내각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총리나 또 민주당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과도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기도 한 이낙연 전 총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위기 극복과 정치개혁, 사회통합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면서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제3지대 연대는 반 이재명의 점잖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상임고문의 당시 30분에 걸친 연설은 4일 만에 유튜버 조회수가 무려 100만 회를 넘을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재명 같은 양아치 야당 대표의 연설만 들어오던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 상임고문의 연설이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 지지자들도 이 상임고문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상임고문의 말만 따라 국민들은 이재명 때문에 그만큼 상식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방송을 한번 했지만 그때부터 전현직 국무총리인 한덕수, 이낙연 두 사람의 연대설이 힘을 받아왔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개헌을 고리로 두 사람이 연대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호남 출신으로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런 이력의 이 상임고문이 같은 호남 출신인 한 권한대행과 결합하면 이재명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호남 민심을 일정 부분 대표하는 호남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현직 국무총리가 손을 잡고 87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의 깃발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또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게 되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연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재명을 겨냥해서 지난 3년 동안 방탄 이외의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 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직격해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임 고문은 어제 법의 날을 맞아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뼈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상임 고문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이 나쁜 놈,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인 대법원을 향해서도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하다.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굳이 이재명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고 나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반 이재명 세력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해 보입니다. 이상임 고문은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마든 누구를 돕든 그 밖의 방법이든 국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이재명을 떨어뜨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임 고문은 공식적으로는 한대행과의 연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한대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특히 한대행이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내각을 정식으로 공략하게 되면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쳐 왔습니다. 그래서 한대행이 사퇴 후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면 이상임 고문도 출마를 선언한 후 두 사람의 연대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연대로 호남의 축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반 이재명 공동전선이 형성됩니다. 반 이재명 공동전선이 형성되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지지도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대행은 출마를 앞두고 정대철 헌정회장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운 한대행이 먼저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님 얼굴 좀 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대철 회장은 한대행의 경기고와 서울대 5년 선배입니다. 개헌을 적극 추진 중인 정 회장은 최근 들어 이재명으로부터 사실상 무시당하는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책임 총리와 연성헌법으로 개헌하겠다고 정 회장과 약속을 해놓고는 돌아서자마자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개헌 불가의 입장을 밝혀버렸습니다. 정 회장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한대행의 경기고 서울대 2년 선배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한대행이 현 정국을 타개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말해서 한덕수 대망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의 정통 민주당 인사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교동계 역시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 23일 CBS 인터뷰에서 지금의 정국을 안정시킬 적임자는 한덕수다. 거론되는 어떤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한대행을 7공화국 체제를 준비할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한덕수는 통상 외교 안보 등 복합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서 갈등을 감내한 경험이 한덕수를 맷집 있는 인물로 만들었다. 한덕수가 나서서 과도정부로서 3년을 맡아서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자 민주당은 파렴치한 출마 간보기, 국정을 노역의 제물로 삼고 있다, 이런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자신의 중범죄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추대한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죠. 오늘 민주당의 호남권 투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한대행이 내주 초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호남부터 흔들리면서 대선판은 또 한 차례 출렁거릴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한층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더 퍼블릭과 파이낸스 투데이의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34.1%의 지지도로 5차 범위 밖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후보가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24.4%, 한동훈이 21.7%, 안철수는 7.1%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자유우파 대선 후보 최종 단일화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